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냥 근육통 같긴 하네. 별일 아닌 것 같아. 별일이야 있겠어? 뭐 별일 있으면 팔 떨어지고 말겠지 뭐. 덜렁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저는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이니까 이양 하나 없어지면 왼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없어지면 어떻게 수업하지? 오른팔로 수업. 오른팔이 없다 왼팔로 이렇게 수업을 어떻게? 왼팔 강사가 쉽지 않거든. 칠판을 아무래도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써야 되잖아. 왼팔도. 내가 내 글씨 가리고 수업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수업해야 되잖아. 얘들아 봐라 하면서 이렇게 등을 보여주면서 수업을 하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래서 오른팔 강의를 해야 된다. 이지영 강사도 왼손잡인데 강의는 오른손으로 할 수 있잖아. 다리 하나 없어지면 이제 이렇게 길다란 의자라든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동 체어를 준비해가지고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업하면 되잖아. 움직이면서 안 될 거 없지. 여기서만 지워가면서 맞지? 수업할 수도 있고 초강력한 의지에서는 하면 되지. 자, 속도, 가속 또한 미분입니다. 사실 언제 수학토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또 역시나 복습하면서 되짚는 건데, 자, 머리 한 가닥 이거 오늘 왜 이러지 진짜 이거? 너 왜 이러니 아까부터? 일로 가야 되나? 아닌데? 아까부터 이거 왜 자꾸 혼자 이렇게? 아니 앞에서 자꾸 이거 뭐야 이거? 얘 왜 이래? 어? 얘 왜 아까부터 왜 이러지? 아니 왜 같이 좀 가 있어 왕따니 너도? 자 됐다. 많이 넘겨주니까 친구 했어요. 강제로 친구 만드는 건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격리시켜줘야 되나? 학교에서 어떻게 해? 왕따인 친구는? 네. 없어 왕따? 있어? 와. 걔는 왜 왕따 당하는 거야? 아, 너 말고 걔는 왜? 걔는 못 어울리니까 어? 못 어울리니까 애는 그런 걸로 불편해하진 않고 괴롭히는 것까지는 없다 이거야? 괴롭히는 애들도 있어? 그렇게는 아니고 그냥 이제 혼자 심하게 쌤들도 있었습니다. 괴롭히는 애들도 있었고 저도 그중 하나다는 아니지만 방관하는 사람이긴 했죠. 우리 반도 아니었고 그런 거 이동 수업이었는데 이제 분명 내 경우 영어 수업이었어요. 영어 수업인데 내가 14반이었고 13반, 12반 세 반이서 12반에 다 같이 모여서 수업하고 그 다음 13, 14반은 뭐 보통 반, 12반은 좀 잘하는 애들 모여서 수업하고 이런 식으로 막 이동 수업을 했거든요. 학교에서. 저는 12반에 가서 수업을 들었죠. 내가 바보나니까 그 정도는 하지. 그래서 12반에 교과서를 항상 들고 가는데 그날 사건이 딱 터진 거야. 어떤 약간 이제 좀 못 어울린다? 라면 그럴 수 있고 어떤 좀 어눌한 애의 교과서가 없었던 거죠.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왜 넌 교과서가 없느냐? 하고 있고 얘는 어버버 하면서 아 분명히 있었는데 하면서 억울해하는 거야. 쌤도 알았겠죠. 얘가 억울하다는 걸. 옆에서 왜냐하면 뒤에서 몇몇 애들이 쿡쿡쿡 거리고 있으니까 거리고 있으니까 약간 비웃는다? 까지는 보다는 재밌어 하고 있으니까 쌤도 분위기 쓱 쭉 보니까 알았겠지. 아, 누가 교과서를 숨겼고 아니면 내지는 딴 데 뭐 던져버렸고 얘는 이제 있었는데 수업 시작 전에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억울해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학교 선생님께서 선택했던 방법은 그냥 걔를 패는 거였습니다. 알겠죠? 억울하든 말든 교과서 없는 건 네 책임 아니냐? 그래서 다음부터 똑바로 챙겨 하면서 이렇게 5대 때리셨는데 우리 땐 그렇게 해결하고 얘는 뭐 억울해서 막 씩씩거리고 있고 막 슬퍼하고 있지만 그건 선생님께서는 알 바가 아니죠. 그래서 그냥 수업하셨습니다. 왜 끄덕거려 이 나쁜 놈아. 약간 마음은 아팠지만 저도 내 반 애도 아니고 부터 내가 걔를 도와줘서 뭐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괴롭히면 안 되죠. 이유 없이 괴롭히면 안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런 일을 좀 자처하는 성향의 애들이라면 좀 못 어울릴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뭐 보통 저는 이제 왕따를 당하는데 어느 정도도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유 없는 괴롭힘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본인에게도 친구들이 이렇게 손 내민 적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는 장소에서 좀 본인에게도 무언가
주변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하는 무례가 있었거나 아니면 성격상 조금 잘 못 어울렸다 수준이면 사실 못 어울리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꼭 이제 분란까지는 아니어도 좀 서로 불편하게 하는 애들도 있는데 거기서 그 가해자가 될 애들도 불편했으면 불편하다 조심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맞나? 아니면 그냥 신경을 서로 안 쓰는 게 제일 좋을 건데 괴롭힘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건 이제 잘못된 거죠. 그거는 괴롭힌 사람이 무조건 잘못이고 폭력을 쓰는 건 명백한 잘못이니까 그런 건 아니어야 되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는 본인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중이면 까짓거 이유를 만들어 버리는 게 낫지 않나. 좁혀버려 그냥.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으면 자고 있을 때 뒤에서 의자로 내려 찍던가 대가리에서 피 질질 흘려봐야 지도 정신 차리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선생님한테 알려서 안 되면 엄마 불러오든가 엄마한테 안 되면 교장실에 발로 붙잡고 들어가든가 교장실에 발로 푹 차고 들어가면서 교장 선생님 여 와봐라 하고 어? 내가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니 가만히 있어 되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교장으로 안 되면 교육청에 찌르시고 교육청으로도 안 되면 기사님 불러 기자들 뭐 불이 나게 달려와서 막 카톡으로 다 연락하고 다 돼. 사실 뭐 그 정도의 대마이가 있고 그 정도의 행동력이 있는 친구였다면 괴롭힘 같은 건 안 나오고 있긴 하겠지만 사실 얘는 좀 바꾸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성격이 여려서 어쩌라고. 성격이 여린 게 자랑은 아니니까. 성격이 여리시면 필요한 부분에서는 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봐야지. 안 해보고 계속 여리게 살 수는 없잖아. 본인 성격이랑 이런 거는 사회라든지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건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괴롭힘 당하고 있다고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뭐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차라리 시원하게 저질러 버리고 한바탕 하는 게 물론 싸워서 못 이길 수는 있겠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만 있으면 계속 괴롭힘 밖에 안 당하잖아. 좁혀버려 시원하게. 뭐 어때? 그러면은 걔들도 얘는 건드리는 것보단 그냥 무시하는 게 낫겠다 하면 차라리 건드리진 않겠죠. 물론 이것도 저도 그냥 말뿐인 걸 수도 있고 저도 겪어본 적은 없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 더글로리 보면서 진짜 더글로리 자꾸 얘기하는 것 같지만 동훈 씨는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까요? 집이 가난해서 그랬을까?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 잃어버린 눈깔이 돌아오지 않아. 눈알 후벼 파버렸어야 돼. 그럴 땐 동훈이 같은 경우 연지 눈깔이 후벼 파버리고 2년 또 한번 쌍년이 눈깔이 한번 없이 살아봐 하면 눈알 후벼 파버리고 그러면 나는 힘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감옥에 가있지. 감옥 가는 게 낫지 않아? 온몸에 고데기로 화상 입어가면서 그런 것보다 시원하게 같이 화상 입히고 불같이 지른 다음에 너도 같이 가자 하는 게 낫지. 물론 이제 되게 고급적인 복수를 선택했죠. 물론 본인 스스로는 이제 파멸을 향해 간다는 거 알면서 끝에 용서는 없을 거다 하고 그런 대사가 몇 번 나오는 거 보니까 본인은 이미 자포자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범법자가 되고 싶진 않다는 그런 마음에 이제 또 다른 복수를 선택하긴 했잖아요. 문동훈 씨가 어차피 그럴 거면 어릴 때 시원하게 불 한번 지르고 눈알 후벼 파버린 다음에 같이 감옥 가는 게 낫지 않나. 능력 없으면 감옥 가요. 근데 또 그게 또 정답은 아닌 것 같아. 난 피하는 게 무조건 맞다고 보는데 피하는 게 안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그 상황이 있지 않았다는 것에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그런 상황을 겪는다면 일단은 피할 거고요. 최대한 도망쳐보고 안 된다면 어떻게 같이 감옥 가야지. 혼자 가는 것보단 낫죠. 동훈이 이미 뭐 평생을 감옥에서 사는 거야 다름없잖아. 온몸에 갇혀진 상처에. 그럴 거보단 연주에 시원하게 감옥 보냈고 좀 아니면 하나님 곁으로 보내드리고 감옥 가면 되지. 가는 연진이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어쨌든 온몸에 화상 덩어리에다가 스스로를 또 감옥에 가다 놨잖아. 개인적으로는 그거보다는 보내버리는 게 낫지 않나. 과연 그걸 실천할 용기가 있는지 저도 모르죠.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봐도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나도 못할 수도 있죠. 동훈이 그런 게 하는 거 보면은 의지가 좀 대단하긴 하잖아. 자 봅시다. 속도가 미분입니다. 요거는 처음에 배웠던 수직선상에서의 얘기를 좀 마저 다시 해보면 x는 ft x라는 것이 최종적인 결과
함수의 결과 함수값이 되는 겁니다. x축 위에서의 좌표가 함수값이고 t는 뭐야? 시간이에요. 시간이 변함에 따라 이 점이 움직여. 이렇게 수직선이 있으면 움직여. 이 움직이면 시간에 따라서 뭐야? 위치를 나타내는 게 x는 ft야. 위치로 나타낸 것이. 자, 평균 변화율이 평균 속도예요. 여러분 애초에 속도라는 표현 자체가 시간에 대한 어떤 것의 변화를 속도라고 해. 쌤의 몸무게가 늘어나는 속도. 으이씨, 그럼 줄었으면 좋겠다. 마이너스였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네. 키가 늘어나는 속도. 이제 지금은 0에 수렴하고 있겠죠. 여러분들은 서서히 크고 있을 거고. 나이를 먹어가는 속도 우리 모두 똑같이 하루에 하나, 1년에 한 살이라는 나이를 먹는 것처럼 똑같은 속도를 가고 있겠죠. 모두에게 똑같은 1초에 또 1분에 1시간이 주어져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 이건 뭐 개개인 다를 수 있고 누군가는 자라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뭐 머리카락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안타깝게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야죠. 뭐 나진 않겠지만. 야, 보고 계신 분들은 혹시라도 보시면은, 저는 늘 조심하라고 얘기는 하고,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조심해서 될 일은 아니고 예방만이 살 길이다라고. 빠질 때부터는 이미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애초에 탈모라는 건 돌이킬 수는 없대요. 미래의 머리를 빌려오다든지 아니면은 언젠가는 빠질 거 지금 젊을 땐 덜 빠지고 살고 싶다 해서 발모제, 야방약 이런 거 바른 거고, 실제로는 언젠가는 오게 될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렇대. 그 하루에 20가닥씩 빠지는 수준이라 치면, 그러니까 한 번 그 정도, 저기 너희들도 머리 빠지잖아. 지금 머리 감고 하면 빠지는 머리가 분명히 있잖아. 그게 평생 그렇게 빠져. 그러니까 보통 왜 그런 느낌 있죠. 하루 만약에 머리 못 감은 날 있어, 다음날 감을 때 좀 더 많이 빠지고, 뭔가 좀 심하게 세게 감으면 머리 더 많이 빠지고 이런 느낌 좀 있는데, 나는 좀 있거든요. 군대에서 한 3일 만에 머리 감으니까 뭐 장난 아니더라고. 그 혹한기 끝나고 나서 3일 만에 머리 감으니까 머리에서 기름이 너무 막 묻어 나오니까 막 거품 막 사라지고 있고, 샴푸 했는데 없고 막 이렇게 다시 하고. 아니 더러울 수 있지만 저도 3일 동안 안 씻고 싶었던 게 아니라 씻으면 죽어요. 그런 데서 머리 감으면 머리카락이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영하 20도 이런 데는. 오랜만에 막 샤워하면서 머리 막 같이 빠지고 이래. 안 감았으니까 달려있던 머리가 감으면서 이제 머리가 막 빠지잖아. 그러니까 하루에 막 20가닥 빠지는 중이었으면 여러분 나이 때는 30-40가닥씩 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막 오히려 머리가 계속 늘거나 숱이 막 이제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 나는 애 숫자가 옛날만큼 안 나는 거지. 빠지는 건 예전처럼 계속 빠지는데, 저도 한 번씩 보면 막 놀라거든. 머리카락이 확실히 가늘어져 있어, 옛날에 비하면. 점점 힘이 없는 게 느껴져. 그래서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은 미래. 하지만 저는 만약 빠지게 되면 시원하게 밀고 다닐 겁니다. 왜 어때? 뭐 머리 좀 없으면 뭐 없는 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앞머리 이렇게 조금 라인 파지는 순간이면 뭐 이렇게 적당히 길러가면서 덮을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해져서 더 이상 가리는 것보다는, 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이 치부를 숨기겠다 머리카락 이렇게 덮어 놓는다든지 그런 것보다 시원하게 밀어버리는 게 낫지 않나. 좀 원래부터 시원하게 밀고 싶어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 몸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안 하고 싶은데, 나 약간 그런 거 멋있잖아. 스킨헤드리기 딱 해가지고. 괜찮은데? 괜찮아. 뭐 키도 작은데 이렇게 살았는데 뭐 머리 좀 없다고 뭐 못 살 건 없지. 보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머리 빠져도 다 사회생활 다 해. 할 사람들 다 해. 괜찮아. 머리 좀 없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여자친구가 헤어질 수는 있겠죠. 자, 무튼 X는 FT. T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양의 값을 가져요.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요. 그때 위치를 표현하는 게 FT다 이거지. 그렇다면 이것을 미분한 것이 순간 변화율, 뭐다? 순간 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해라. dx dt를, f't를 우리가 속도 V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는 거고, 가속도는 보통 A로 나타내면 속도 V를 T에 대해서 미분하자. 뭐야? dx dt라는 애를 한 번 더 미분하자. 뭐야? 이게 더 함수란 얘기죠. x를 두 번 미분한 것이고 f 더블 프라임 t가 된 겁니다. 또 뭐야? 글자 왜 저래? 글자가 그리고 왜 이렇게 요새 승천하지? f 더블 프라임 t가 바로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건 없어요. 위치가 주어지면 수학2랑 똑같아. 미분하면 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여기에 중요한 표현으로는 속력이란 표현이 있죠. 속력은 속도의 크기로서 절대값 V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수학 과학적인 정의입니다. 속도의 크기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불러요. 쌤, 그럼 가속도의 크기를 가속력이라고 부르나요?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막상 또 그런 단어는 없나 봅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석에서 보니까 가속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실제 아직까지 문제집이나에서는 본 적은 없습니다. 가속력이라고는 잘 안 부르긴 하더라고. 보통 가속도의 크기라고 했으면 했지. 가속력 하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속력은 속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말이다. 됐죠? 다만 수투랑 다른 점은 뭐야? 이제 저 함수 f가 단순한 다항함수가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지수 로그 삼각함수가 되어 있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2-1번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마이너스 파이 t 더하기 2 사인 파이 t였다 이거지. 그럼 너를 미분하는 속도 미리 미분해 놓을게.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2파이 코사인 파이 t 이렇게 될 거고, 한 번 더 미분할게. 가속도 a는 코사인 미분하면서 마이너스 사인 파이가 되는데 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파이 사인 파이 t가 되는 거죠. 아, 2파이 제곱입니다. 제곱. 따라서 t는 2분의 1 때 속도와 가속도의 크기 1번 v 2분의 1을 구해봐라. 마이너스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제로네. 오케이. a 2분의 1을 구해봐라. t자리 2분의 1 넣으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마이너스 2파이 제곱. 이지 않네. 어렵지 않네. 두 번째 0과 2 사이에서 p가 움직임의 방향이 바뀌는, 즉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움직임의 방향, 위치의 변화가 양에서 음수, 즉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었다, 감소 증가로 바뀌었다. 아, 극대극소. 속도의 값이 0이 되는 값에서 부호 변화가 있으면 위치가, 원래 함수가 극대극소를 가지는 거죠. 도함수인 속도가 0이 되면, 부호 변화가 있으면 원래 함수인 위치가 극대극소가 되는 거죠. 극대극소를 기준으로 증가 감소가 바뀌니까 운동 방향도 변할 거고. 자, 어쨌든 속도가 0이 언제 되는지를 찾아봐야겠네요. 그럼 뭐 니 언제 0 되노 해보면은 파이를 묶으면 2 코사인 파이 t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하하, 너의 그래프를 그려봐도 좋고, 저는 코사인 파이 t가, 코사인 파이 t는 0부터 2까지죠. 코사인 파이 t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들을 생각해 볼 겁니다. 3분의 1일 때와 3분의 5일 때죠. 즉 3분의 1보다 작아서 얘가 2분의 1보다 크다면 양수니까 속도가 양수, 이 사이는 음수였다가 다시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뭐일 것이다? 양음양. 아, 속도의 변화는 3분의 1초와 3분의 5초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t는 3분의 1, 3분의 5에서 부호 변화가 있을 것이며, 그때 운동 방향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속력을 구하여라. 최대 속력. 어헤이! 저는 이거 놓은 거 실패했죠. 이거 그려야 되죠. 자, 속도의 그래프는 VT는 2파이 코사인 파이 t 마이너스 파이의 0. 그죠? 어떻게 그려야 되니, 이건? 마이너스 파이가 축이죠.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파이가 축. 여기서 코사인 파이 t를 그리는데, 2파이만큼 더했다가 뺐다가, 파이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3파이까지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네.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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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렇게 하고, 슈! 이렇게. 실패했네요. 여기를 지나야 되는데 왜 내려가 버렸니? 아, 선생님, 최대 속도는 여기군요. 미친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라고요. 그래서 속력이니까 뭐 해야 돼? 절대값을 붙여서 그래프를 원점을 x축을 기준으로 접어 올려야 돼. 응? 높아져 버렸네. 따라서 봐. 마이너스 3파이를 뒤집은 언제? 1초일 때 3파이가 속력의 최대가 됩니다.
1초일 때가 제일 크죠. 맞죠? 자, 다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속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 속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속력이라고 했잖아. 도가 아니라. 따라서 절대값 붙인 함수의 최대를 물어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속도 그래프, 아, 여기가 제일 작고, 여기는 제일 크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값 붙여서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지. 자, 이 뒤에 게 중요한 건데, 현재 교육과정상 자주 다루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 한번 알아볼게. 변화율이 뭐야? 변화량에 대한 변화량의 비율이야. 누구의? X의 변화량에 대한 Y의 변화량의 비율이야. 이게 일반적으로 함수의 변화율, 미분계수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X가 뭐일 때? 시간일 때, 시각일 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뭐가? 코가 커져? 코가 커지? 왜 갑자기 코가 커져? 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가 커져? 길이가 길어져. 또는 넓이가 넓어져. 또는 뭐 줄어들어. 그 다음에 뭐 부피가 커져, 줄어들어. 이런 것들을 표현해보고. 그럼 그 어떤 시간, 3초일 때 이건 얼마나 커졌니? 2초일 때 얼마나 커지는 중이니?를 계산해봐라는 게 이 단원의 목적입니다. 자, 다시 길이, 넓이, 부피의 누구?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알아보자. 즉 길이가 어떤 t에 대해서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셔서 뭐를 찾아봐? 아, t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 그거 미분해서 몇 초일 때 미분계수는 얼마니를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길이 s, 넓이 v를 뭐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여기서 뭐 하자? dl dt, ds dt, dv dt를 잘 구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려워? t로 만드는 게 어려워. 말 그대로 활용 문제답게 길이를 t에 대해 표현하는 게, 넓이를 t에 대해 표현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 다음은 그냥 뭐 미분해서 3 넣으면 돼.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을 잘 이해해서, 아, 미분해서 아, 길이의 변화가 10이 될 때 그 시간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럼 그 시간일 때 넓이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되는구나, 이런 거지. 풍선을 예를 들면 되게 좋은데, 이 풍선은 구모형이라고 보시면, 풍선이 정확하게 구모형은 사실 아니죠. 근데 이제 뭐 풍선이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길이가 막 2cm다, 뭐 1cm다 있었을 거 아니야. 네가 바람을 후 하고 불어넣으면 풍선의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그죠? 왕 커져요. 뿡 커진다, 풍선이. 자, 근데 풍선의 크기는 어떤 식으로 커지는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부피가 어떻게 보면 일정하게 커지는 거죠. 여러분이 숨을 일정하게 내뱉었다, 뭐 이제 또 들이마시냐, 풍선 속에 공기 들이마시면 기분 좀 이상한데, 휴 내뱉고, 코로 숨 들이마셨다도 후 내뱉고 하면서 이제 일정하게 쓱 늘어나는데, 자, 풍선 늘어나는 거 한번 생각해봐. 쓱 하고 계속 빠르게 늘어나는 게 아니지. 처음에 늘어나. 그러면 점점 뭔가 커지는 속도가 느려져요. 왜? 이미 커졌기 때문에. 상당히 커진 풍선에는 여러분이 숨을 또 불어 넣어봤자 어떻게 보면 뭐야, 그 안에 부피의 증가량은 일정한데, 부피는 일정하게 커지지만 이 전체적인 길이라든지 면적의 증가는 그거만큼 따라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뭐야, 처음에는 쭈앙하고 늘어나면서 이 반지름의 길이의 변화는 빠르겠지만 나중 되면 천천히 늘어난다는 얘기야. 면적도 처음에는 쭈압하고 늘어나지만 그게 뭐야?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다는 소리고, 그 다음 그 어떤 한계에 넘어가게 되면 풍선이 막 이렇게 터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물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직육면체 컵에 물을 받는다 하면은 뭐 큰 의미가 없겠지만, 종이컵 같은 게 왜 이렇게 약간 위에가 더 크고 이런 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학원컵이 옛날엔 뾰족한 걸 썼습니다. 이런 걸 썼으면 정수기에 물을 탁 받으시면 물은 일정하게 나옵니다. 우리 학원 정수기는 지금 뭐 무슨 문제인지 몰라, 갑자기 콸콸 꽉꽉 하면서 나오던데, 혹시 느껴봤어? 저도 가끔 느끼는데 되게 이상해요. 꽉 하면서 엄청 세게 막 나오는 것 같은데 물은 세게 조금밖에 안 나와 있고 꽉꽉 하면서 나오는데 막 전혀 되게 뭐랄까 날 위협하는 느낌은 있는데 전혀 물은 많이 나오지 않고 이상해. 약간 느낌이 괜찮은 물인가 하면서 이렇게 버렸다 다시 받고 그러지 않나? 난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 정수기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하고요. 한번 얼었을 땐가 안 나오더라고. 엄청 추운 날 물 받는데 안 나오더라고. 나 그래서 순간 안에 얼었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무튼 그건 뭐 내 거 아니니까 상관없고요. 뭐 내 거 아니잖아. 자, 그래서 정수기 물은 일정하게 나와요.
얘는 일정하게 차오릅니다. 아니, 일정하게 차오르는 느낌은 아닐 거야. 여러분 물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처음에는 분명 물의 높이가 점점 빠르게 올라오는데 나중에는 그 수면의 높이가 증가하는 속도가 좀 느려질 겁니다. 그죠? 느리지. 세면대에 물 받아봐도 비슷하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쫙 올라오는데 나중에 되면 천천히 올라오잖아. 물은 일정하게 나오는데. 자,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t에 대한 표현으로 바꾸려니까 잘 안 될 거예요. 그게 좀 어려울 건데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바꾸는지 같이 한번 보면서 문제 몇 개를 좀 살펴볼게요. 자, 12-2번입니다. 자, 수면이 30m 높이의 암벽 위에서 58m의 줄에 끌려오는 배가 있습니다. 줄을 몇 초 4m의 속력으로 끌 때 2초 후에 배의 속력을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암벽. 여러분 암벽 위에 30m에 서 있습니다. 길이 58m의 줄을 준비했을 거예요. 줄은 네가 당기면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한테 느껴질 때는 배는 여기 어딘가에서 끌려오고 있어요. 언제? 몰라. 하여튼 저 멀리에서 끌려오고 있습니다. 끌려오고 있어요. 해수면은 일반적으로 평평할 거니까 수직이라고 봅시다. 줄은 이렇게 걸려있는데 사실 줄을 당기기 시작하면 팽팽해지겠죠. 얘가 58m입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기면 어차피 줄어들 거니까. 됐지? 여러분 이런 느낌이야. 여러분 혹시 줄에다가 강아지 매달고 그건 좀 그런데 강아지는 좀 그렇고 과학 문제 풀 때 이런 거 많이 하지 않나? 예,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저기 거대한 물건 있고 줄로 끌잖아. 이렇게 위로 끌면은 힘이 위로 들려봤자 물건 안 들리잖아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배는 실제로 배가 이 줄을 당긴다. 배가 이렇게 줄 따라서 이게 마법처럼 이렇게 올라오진 않잖아. 배가 이렇게 올라오진 않는다고. 배가 이렇게 올라오진 못해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여러분 줄 수는 없으니까 이게 줄을 당기면 배는 일로 끌려갑니다. 배는 수면 위에서 이렇게 끌려가죠. 배가 실제로 내가 당기는 속도만큼 끌려오느냐 하면 그거만큼 당겨오진 않는다는 얘기죠. 됐죠? 그런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하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줄은 4m의 속력으로 끄는데 2초 후에 배의 속력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됐죠? 저는 얘를 x라고 하면 얘를 y라고 하고 얘를 뭐 h는 좀 그렇다. y라고 할게요. 책은 이거 반대로 했나? 책 따라 반대로 할 걸. 자, 이미 늦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됐죠? y제곱은 x제곱 더하기 30의 제곱이라는 관계가 있어. 맞지? 잘 봐. 둘 다 t에 대해서 미분해. 그러면 t에 대해서 미분할 거니까 y는 y대로 2y, dy, dt. x도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2x, dx, dt. 30제곱은요? 상수니까 죽었습니다. 잘 가. 그지? 야, dx, dt는 뭐야? 아니, dy, dt는 뭐야? dy, dt. 이게 일정하게 줄어들어요. 이것의 변하는 속도는 4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너스 4입니다. 왜냐? 끌려오고 있잖아, 나한테. 근데 이것도 그냥 4라고 해도 크게 어마어마하게 문제될 건 사실 없어요. 근데 이런 부호까지도 확인해 줄 수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중요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이야 4라는 속력으로 x도 배의 속력이니까 그냥 끌려온다 하고 그만인데 나한테 끌려오는 속도를 마이너스, 저리로 벗어나는 속도를 플러스로 보면 이것도 마이너스로 표현하면 되는데 속력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끌려오나 가나 속력 자체는 똑같거든. 근데 이항 표시하는 거 마이너스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고. 2초 후에 여러분 2초 후에 뭐가 필요해? 그러면 y와 x가 필요한 거야. 맞죠? 그죠? 1초일 때 필요 없어. 2초 후에가 필요한 거야. 처음 어디 있는지 나도 몰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2초 후에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봐봐. 2초 후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나는 줄을 끌었을 거야. 58m였던 줄이 2초 후에 4 줄어서 50m가 되겠죠. 무슨 뜻이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50이 되는 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2초 후라는 상황, 그 어떤 상황인지 나도 몰라.
시작이 어땠는지 나도 몰라. 3초 후에 4초 후에 어떤지 몰라. 그냥 2초 후가 되니까 내가 준비한 줄의 길이가 50이 됐고 그게 팽팽해져 있을 거고 이 상황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배의 거리가 40m 떨어진 지점으로 왔겠죠. 내가 줄을 58m짜리 준비해서 당기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2초 후에 그 상황, 내가 알고 싶었던 시각에서의 이 변화, 속력을 구하고 싶은 건데 배의 속력은 dx dt니까요. 그걸 구하고 싶었던 건데 언제? t는 2초일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초 후에 y와 x는 뭔 데가 필요한 거고 2초 후에 줄 58m는 50m가 되면서 네가 50이면 x의 거리가 40. 다시 2 곱하기 y 자리에 50 넣고 dy dx 자리에 dy dt 자리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시면 2 곱하기 x는 40 넣고 우리는 dx dt를 알고 싶었던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이거죠. 약분하시면 40분의 50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5라는 속력을 갖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너스 5라는 속도니까 속력은 5라는 게 되겠죠. 초당 4m의 속력으로 줄을 끌었으니 초당 2m의 속력으로 배가 오고 있다?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5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일정하게 5로 끌려오는 게 아니야. 줄은 일정하게 끄는데요. 끌면 끌수록 얘가 딸려오는 속도가 느려져요. 왜냐하면 이 당기는 힘만 세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게 수평해지니까 얘가 이게 좀 느려져 점점. 그 무거운 물건을 줄로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끌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무거운 물 끌 때는 이제 수평으로 끌어야 힘을 손실을 적게 할 수 있고 위로 끌면 그만큼 힘이 손실이 나잖아. 가까이 왔을 때 위로 당겨봤자 이게 얼마 안 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면 올수록 속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속력을 구하자면 이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12-3번 다음 거 볼게요. 아이고 아까 풍선이랑 비슷해.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mm의 비율로 증가하는 공이 있다. 처음을 그냥 0으로 생각해서 풀자 이거. 공이 0일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없었다 생길 수는 없는 거지만 가정을 그런 식으로 하자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몇 초 2mm 왜 이렇게 작은 걸 썼냐. 대가리 아프게 0.2cm로 합시다. 밑에도 다 cm이고 했으니까. 그래서 RT는 심플해. 0.2tcm죠. t초 지나면 0.2라는 길이만큼 늘 테니까 0.2tcm죠. 자, 이게 1번이 뭐냐면 t가 50초일 때를 r은 11대로 준 겁니다. r이 10cm가 되려면 뭐가 돼? 50초여야 되는 거죠. 맞죠? 50을 곱해야 10m가 돼. 10cm가 되는 거죠. 이때 뭐를 구해라? 건널비의 순간 변화율. 건널비의 t는 4파이 r 제곱이니까 4파이 r 제곱이에요. 여러분은 합성함수의 민법 또는 음함수의 민법 이런 것들을 다 배웠으니까 r 인체로 써도 되고 나는 싫어요 하시는 분은 r을 0.2t를 대입해서 정리해서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미분해도 되고 뭐 싫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냥 ds dt 구할게. 미분해 4파이는 있었고 2r 미분했는데 그건 r이잖아. 그래서 dr dt를 곱하면 되잖아. 그렇지. dr dt를 곱해주면 되지. 됐지? 이거 뭐야? dr dt는 실제로 0.2입니다. dr dt. r이 0.2t니까 dr dt는 0.2다. 0.2.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너는 4파이에다가 r이 얼마였을 때 10이 되었을 때 dr dt는 0.2로 일정했다. 그래서 어떻게? 16파이라는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단위는 센티미터고요. 시간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보통 퍼 초가 됩니다. 퍼 초. 가속도는 퍼 제곱초죠. 퍼 제곱초. 퍼 세크 제곱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얘는 퍼 초, 퍼 세크가 되는 거죠. 2분. 똑같은 상황. r이 1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0일 때, 즉 t는 50초였을 때. 부피의 순간 변화. 부피는 3분의 4 방향을 세제곱. 따라서 너도 미분하면 v 프라임 t는 dv dt는 3분의 4파이에다가 3r의 제곱 dr dt가 되는 거죠. 아니면 r 자리에 처음부터 0.2t 넣고 t에 대해서 미분을 때리던지. 됐죠?
여기서 나오는 이 0.2라는 값이 0.2t였다면 미분하면서 0.2가 뒤에 붙어 나오잖아. 그게 DRDT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으로서. 그래서 언제일 때 50초였을 때, 따라서 R이 10이었을 때 3분의 4파이 3 R의 제곱 100 곱하기 0.2를 했을 때 3열가 약 20이니까 이거 80파인가요? 80파이라는 부피의 변화를 갖게 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80파이 세제곱 센치 8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가 된 거죠. 아, 단위는 수학이니까 생략하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알겠죠? 과학 시간도 아니고 말이야. 밑에 어드바이스 보면 우리처럼 그 합성함수를 못 배운 이런 안타까운 경우의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다 배우고 왔겠지. 그래서 합성함수를 이용해도 되지만 R 자리에 0.2t 대입해서 그냥 t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대신에 R이 10이 아니라 t는 50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를 했다면 t에다가 50을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 50초였을 때 반지름이 10이 되니까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서 풀 거면 t에다가는 50 넣어서 풀으셨어야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12-4번.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판에 기대어 있는 막대 OP의 한 끝은 지면에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입니다. 고정. 원판이 지면과 접한줄 Q라고 하자. 원판의 지면의 중심이 오른쪽으로 지면 평행의 등속도로 윙 움직여요. 움직였을 때 이 원판을 이루는 가격 크기는 세타인데 세타가 아무래도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좀 들겠죠. 막대기가 점점 내려오니까. 그러면 OQ가 2가 되었을 때 그때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 구해줘 임마 이런 뜻입니다. 싫어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구해줘야죠. 싫긴 뭐가 싫어. 자, 약 이게 Q 나 뭐야? 중심. 중심은 1.5라는 속도로 이렇게 옆으로 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재밌군요. 이렇게 원판 OP가 정해져 있고 여기가 세타 이렇게 돼 있네요. 열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똑이라면 최대한 문자를 적게 쓰고 싶을 겁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을 선택하는 게 좋냐면 여러분 꼭 세타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어. 2분의 세타, 2세타 뭐든 쓸 수 있어요. 미분해서 2배 하거나 2분의 1배 하면 그만이니까 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쫙 하면 이 길이는 1, 반지름의 길이 1로 일정하고 반지름 길이 1 맞니? 반지름의 길이가 1m 원판에 기대어 있는 맞죠? 반지름 길이 1 맞습니다. 얘도 1.5니까 여러분 굳이 표현하자면 1.5t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문제 처음에 원점에서 시작했다는 말은 없는데 맞아. 근데 그걸 그냥 둬도 돼. 상관없어. 선생님 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원점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한걸 시작했을 수도 있고 실제 여기 갑자기 0.5나 아니면 1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됐든 말든 OQ가 2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냥 t가 조금씩 바뀌는 건데 대입했을 때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알겠지? 어차피 네가 뭐 저 뒤에서 시작했든 그냥 앞부분 시작했든 그냥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됐든 그냥 OQ라는 게 2가 되는 순간에 막대기 얼마의 속도 내려오냐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만 체크하면 돼. 정말 하고 싶으시면 여기다 a 더하기 1.5t 이렇게 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a는 미분하면 죽어요. 상수니까. 그래서 얘를 뭐야? 절반으로 쓰시면 2분의 세타를 쓰시는 대가로 식을 표현하기가 좀 쉽죠. 이거는 탄젠트로 표현하는 거야. 따라서 탄젠트 2분의 세타는 뭐다? 1.5t분의 1이다. 여기서도 혹시 코탄젠트 좀 쓸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코탄젠트 때리면 분모가 1.5t가 아니라 역수가 되니까 좀 그것도 편하겠죠? 나쁘진 않겠죠? 참고로 책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 얼마인지 모르잖아 해서 a 플러스 1.5t로 잡긴 했습니다. 알겠죠?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저는 계기차니까 안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때? 어쨌든 간에 a 플러스 1.5t가 2가 되는 순간을 구하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안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안 잡아도 된다는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했다. 자, 그래서 뭐자? t에 대해서 미분하자는 거야. 가서 미분해. 자, 얘는 t에 대해서 미분 못하는데요. 그냥 시컨트에 대한 친구니까 시컨트에 대해서 아니 뭐 내 시컨트는 이거 왜 하는 거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합시다. 왜 이러지?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2분의 세타의 속미분 2분의 1 앞으로 곱해지고, 어이 친구 그건 세타에 대해 미분한 거잖아. 그렇다면 d세타 dt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뭐야? 1.5t의 제곱 0.15가 아니고요. 오늘 왜 이러지? 1.5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이죠. 네, 마이너스 1입니다. 진짜로? 1.5 아니고? 분모의 제곱에다가 분모 미분, 자 분자는 뭐 1이니까 미분하면 0이니까 됐고, 분자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분모 미분 1.5를 곱해야죠. 마이너스 1.5입니다. 여기에 dt는 없지. dx, dt가 어딨어? t에 대해 미분했는데. 됐죠? 그래서 언제 1.5t가, OQ가 2가 되는, 1.5t가 2가 되는 상황. t가 얼마일 때? 2분의 3이니까 3분의 4였을 때. 됐지요? 3분의 4였을 때. t에 3분의 4 넣으면 네가 2가 되는 순간이야. 세컨트는 뭐가 돼? 2대 1이잖아. 2대 1 아니야?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이야. 그럼 그때 시컨트 2분의 1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긴 하겠죠. 자, 다시. t가 3분의 4일 때는 뭐가 되는 순간이야? 탄젠트 2분의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이야. 1타스 들어봤니?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는 시컨트 제곱 2분의 세타일 것입니다. 따라서 너를 2분의 1로 본다면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4분의 5가 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4분의 5.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뭐야? 그때 각의 변화 d세타 dt 알고 싶어요 였습니다. 뭐야, 너 2의 제곱이야? 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는 거지. 야, 이 짜증난다니. 뭐고 이거? 마이너스 3에다가 8이야? 얘에다가 뭐를 곱해? 5분의 8을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그런 속도를 가지면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미적분의 실제 하이라이트. 평면 운동입니다. 평면 운동. 네. 실제 여러분이 공을 던지거나 아니면은 운동을 시켜보면 대부분 수직선만을 운동하지는 않죠. 어떤 공간을 또는 어떤 평면 위를 움직이게 될 건데, 이런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들을 뭐야, 각자의 속도, 속력을 나타내보자 이런 건데, 해보자. 자, 평면 운동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평면에 있는 점이 X축 방향으로도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도 움직이니까 우리는 이 점의 위치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기로 했어. 이 점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운동을 어떻게 기술하기로 했느냐, 위치 XT를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느냐 하면 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t에 대해서 x의 변화와 y의 변화를 그냥 따로따로 기술하기로 했습니다. x가 t에 대한 변수로서 ft라는 값으로 변해갈 때 y도 그냥 t에 대한 변수 gt라는 값으로서 변해간다. 그래서 따로 나타내서 이걸 매개 변수에 관해서 변하기로 했습니다. 매개 변수 t에 대해서 시간이 변하면 x도 그렇게 변했다. 얼마 됐다. y도 t가 지나니까 얼마로 변했다. 어떻게 변해간다.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x는 ft, y는 gt로 나타낸다. 속도도 그래서 어떻게 나타낼 것이다. x축으로 변하는 속도, y축에 대하여 변하는 속도 따로 그냥 t에 대해서 나타낼 것이다. 따라 속도만 그냥 미분 각자 하자고. 그러니까 어떤 남녀가 이렇게 만나 무슨 관계를 갖고 있지만 뭐야? 각방 쓰고 있는 중인 거죠. 얘가 너무 이상한데? 자, 하여튼 각자 그냥 알아서 t에 대해서 미분할 거 하고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지? 네, 문제는 있어요. 결국에 중요한 건 속력이거든. 왜냐? 미분 나누니까 속도까지 구해봤고, 가속도 구했다? 가속도도 뭐 그냥 똑같아. 한 번 더 미분하면 돼. 각자 그냥 하자니까. 그래, 이혼해. 이혼까지는 아니고 그냥 각자 할 거 하면 된다고. 각자 그냥 t에 대해서 또 미분하면 돼. f 더블 프라임 t, g 더블 프라임 t 나타내면 되는데, 우리 이미 수트에서 이미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이제 나중에 속력이 엄청 중요한 게 미분할 때, 적분할 때
속도를 적분할 수도 있긴 하지만 속력을 적분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이동 거리를 구하려면 속력을 적분했었어야 했습니다. 속력을 적분했었어야 됐어요. 크기를 적분해야 이동 거리,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구할 수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속력은 어떻게 구하는데? 속력은 속도의 크기입니다. 굳이 기호를 쓰자면 dx dt dy dt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서 표현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계산하는 건데, 이 책에 잘 나타나져 있죠. 이것을 루트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점이 ft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gt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이 점에서의 순간적인 속도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f't이자 g't라 보는 것이고, 속도라는 건 이 속력의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잖아. 속력이라는 게 속도의 크기잖아. 이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건데,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변화를 너로 표현했으니까 x에 대한 변화를 f't, y에 대한 변화를 g't로 본다면 이것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제곱의 합으로서 나타낼 수 있겠죠.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f't라는 것보다 dx dt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나쁘지 않고, dy dt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실제로는 d가 극한을 취하기 전에 d가 델타였겠죠. 델타 x 델타 t 델타 t분의 델타 y였는데, 어쨌든 그럼 이 길이도 역시 피타고라스에서 제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됐나? 그래서 뭐 너무 이해하면 좋고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외워! 루트 dx dt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으로서 나타내겠다. 그래서 뭐다? 루트 f't의 중괄호 써야지 그래도 제곱 g't의 제곱으로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가속력도요, 가속도의 크기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낼 일 있으시면 루트에다가 제곱의 합을 더해가지고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이렇게 커맹맹이 소리가 나죠. 자, 실제로는 현재 단원에서는 이것을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거나 할 일은 거의 없고요.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 뭐 3초일 때 속력을 구하라 하면 3초였을 때 속도가 일단 뭐 정해지겠죠. 숫자로 2,5다. 그냥 제곱해서 더했으면 돼. 쉬워요 사실. 그게 단데, 실제 이게 적분 단원까지 가면은 얘를 적분할 일이 생긴데, 그럼 t에 대한 정리를 좀 했었어야 되잖아. 나중 되면 이걸 t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단 속력은 저렇게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자. 나중에 속력 적분할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저것들을 계산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냥 뭐 속력을 구하여라 하면은 그 순간의 속도를 구하셔서 제곱의 합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루트 제곱의 합, 그러면 속력이에요. 빠르게 마저 문제 살펴보고 오늘은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 12-4번인가요? 5번인가? 5번이네. 45도의 방향을 이루는 방향으로 초속 100m로 발사한 물체의 속력은,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몰라도 돼. 그냥 문제에서 가르쳐줘. x, y는 이렇게 나타낸다?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표현 좋아합니다. 위치 x, y 딱 쓰고는 뭐다? 50 루트 t 50 루트 2 t, y는요 50 루트 2 t 마이너스 5t죠. 이렇게 나타내면 돼. 끝. 속도를 구하여라. 속도. 와, dx dt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vx vy 이렇게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쓸게. 너 미분해 50 루트 2 하고 끝이죠. 컴마. 너 뭐야? 50 루트 2 마이너스 10t. 그렇지, 이게 끝이야. 3초일 때 속도를 구해라. 50 루트 2 컴마 50 루트 2 마이너스 30. 이게 다예요. 그렇게 나타내면 돼. t에다 3 넣으면 끝인 거지. 그게 속력인 거지. 속도인 거지. 가속도를 구해봐라. t에서의. 딱 귀찮게 하네.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죠. ax, ay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x는 0이 돼버리네. y는 마이너스 10이에요. 혹시 물리하시는 분 있나? 너 물리하나? 물리하시는 분이 이해하겠네. 뭐야? 중력가속도죠. 가속도 is 힘입니다. 따라서 이 물체는 힘을 중력가속도 말고는 받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물건을 처음 던질 때 힘이 딱 가해졌겠지만 그건 처음이니까 끝! 하고 없어진 거고 물체에 계속해서 가해지는 R자임은 누구뿐이다? 중력 하나뿐이야. 중력과 속도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9.8이니까 마이너스 10으로서 수학에서는 좀 편하게 쓰는 편인데 저렇게 나타나져 있는 것입니다. 됐죠? 그게 다예요. 자,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최고점이야. y가 언제 제일 크냐예요. y의 위치의 최대값 yu가 뭐야? y의 이 새끼야. y의 쓰다 보니까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y의 위치의 최대를 구하라는 소리야. 그럼 뭐야? 뭐 2차 함수잖아. y는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의 최대를 구하듯이 해도 되는데 우린 이제 극대극소 이용해 보자고. y라는 함수의 변화는 누가? y의 속도. 너야. 너 어떻게 생겼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인 그런 직선이야. 5루트 2에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죠. 따라서 5루트 2초가 되기 전까지는 증가하던 애가 5루트 2초가 되면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 속도는 언제 최대냐? 5루트 2초일 때 최대다. 도달하는 시각만 구하면 되는군요. 오케이, 5루트 2. 실제 구하고 싶으셨으면 그때 5루트 2 대입하셔서 뭐 하면 돼? 최대 위치, 최대 높이 구해주면 되겠죠. 자, 4번 물체가 지면에 떨어진다는 거 y 값이 얼마나 소리야? 0이라는 소리야. x는요? 모르지. 그건 앞으로 간 거리인데 y가 0이라는 소리야. 위치, 높이라고 할 수 있는 y의 값이 0일 때 언제 0 되니? OT로 묶어내면 10루트 2 마이너스 t였을 때니까 10루트 2초일 때 너 지면에 떨어지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지면에서 던졌는데 5루트 2초에서 최대잖아. 그럼 떨어졌으니까 대칭에 의해서 10루트 2초에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겠죠. 2차 함수는 포물선 대칭이니까. 순간의 속력을 구해달래. 이놈의 새끼자. 속도를 구하러 갑시다. 귀찮게 하네. 속도를 구하면 속도 50루트 2. 컴마! 10루트 2를 대입했어요. 100루트니까 마이너스 50루트 2. 이런 속도를 가져. 그래서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루트 제곱의 합을 구하면 되는데 어따마 이거 제곱의 합이 쉽지가 않은지. 50제곱의 2배 더하기 50제곱의 2배 50제곱의 4배인가요? 4는 2의 제곱이니까 100의 제곱 앞으로 나가서 100이라는 속도로 땅바닥에 처박힙니다. 쾅! 하고 알겠지? 땅바닥에 처박힐 때 속력은 쾅! 하고 100이라는 속도로 빵! 하고 처박힙니다. 사실 쐈을 때 100이라는 힘으로 던졌을 긴데 맞네. 초속 100m로 발사했으니까 처박힐 때도 초속 100m로 박히겠죠? 현실에서는 공기와의 마찰열로 이래서 조금 더 느리게 처박히긴 하겠죠. 근데 그 양이 대단치는 않을 거니까 처음에 쐈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처박힐 때도 아프다는 소리입니다. 대포를 쏠 때도 시게 쏴야 맞은 놈도 시게 맞는 거지. 으악 하면서 얘기지. 화살 쏴봤어? 그 화살 속도 빨리 하고 싶으면 튼튼한 활로 개수가 높은 활로 당기기 힘든 활로 시게 당겨하고 시게 쏘면 근데 화살을 시게 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활이 세야 돼. 그러면 활이 세면 어떻게 해? 니들 힘이 세야 돼. 안 당겨집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막 당겨주 쏘면 아주 빠르게 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 고증이랑 게임이랑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활 잘 쏘는 사람은 덩치가 산만한 힘센 아저씨예요. 알겠죠? 이렇게 팔뚝 이만한 하시고 쫙 이렇게 당겨야지 힘센 활을 쏠 수 있는 거야. 반대로 이제 칼 들고 싸우는 이제 검사 같은 경우에는 민첩해야지. 칼이 너무 무거우면 어차피 무거운 칼도 있긴 해. 중세 시대 이런 거 보면 어차피 옛날에 이제 커다란 사람들 이제 갑옷 입고 싸우잖아. 칼로 쑤셔가지고는 안 아프니까 칼로 베는 건 이제 만하니까 하는 거고 못 빼. 그래서 이제 두꺼운 철판 같은 칼 같은 걸로 이제 상대를 이제 박살내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해머를 많이 쓰죠. 프레일 같은 도리끼로 이제 빡 치면 빡 하면서 으악 하면서 이제 쓰러지고 이런 건데 실제 칼을 쓰게 되면 민첩하게 이렇게 겨드랑이라든지 사타구니라든지 모가지라든지 이런 빈틈에 그 갑옷으로 방어하기 힘든 것을 슉슉 쑤시는 거야. 그 아플 거 아니야. 칼의 장점인데 대충 베어도 대충 며칠 지나 있으면 죽어 있어요.
베이면 여러분 곧 죽어요. 지금이야 베이면 의사 선생님 하면서 이거 빨리 꼬매줘 하면서 꼬매면 살 수 있는데 그때는 대충 꼬매 갖고는 오래 못 사니까 상처도 곰기 쉽고 대충 한번 긁히면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던가. 이제 팔 하나 잘리면 그만 이제 전투 더 이상 못 하잖아. 후방으로 빠져야 되지. 그래서 칼은 무거울 필요가 없거든 실제로. 그래서 가벼운 원놀림과 민첩함이 중요한데 활은 아니야. 그지? 현실 고증에 따르면 근접전을 하는 이제 근접 검사 캐릭일수록 민첩을 찍어야 되고요. 활을 잘 쏠면 잘 쏠서 힘을 찍어야 된다. 알겠죠? 나중에 한번 요새 많이 하지 않나? 활 쏘는 사격장 이런 것도 생겼던데 많이? 또 없어졌나 최근엔? 가서 땡겨보시면 생각으로 많이 힘들다는 거랑 조심해서 쏴야 됩니다. 탁 줄 탁 튕기는데 이보다 이게 쏘잖아? 여기다 탁 쳐맞으면 존나 아파요. 딱 하면서 막 발로 찌고 막 멍들어 있고 이런다. 그래서 원래 여기에다 보호대 하고 쏘잖아. 자, 무튼 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세게 쏘면 세게 날아가는 거야. 진짜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든 세게 쏘는 게 중요해서 화약량을 늘려서 대포를 쏠 때도 화약량을 늘려서 세게 쏴야 날아와서 박힐 때도 세게 박히는 겁니다. 자, 12-6번입니다. 중심이 원점 이거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주 원의 둘레 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매초 오메가. 읽을 때 오메가라고 읽긴 해야 되는데 그냥 W? 오메가라고 읽긴 할게요. 오메가 라디안만큼 일정하게 회전하는 점 P가 있다. XY가 시각 T는 0에서 점 R, 0, 즉 X축의 그 좌표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면 이거 다음에 물음을 나타내 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초 오메가의 속도로니까 t초 지난 오메가 t만큼의 속도로 움직였겠죠. 각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는 오메가 t다. 내지는 d세타 dt가 오메가이니까 세타는 오메가 t다. 자, 이때 반지름의 길이는 r로 일정하고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은 여기다가 뭐를 코사인을 곱하면 그것이 x, 사인을 곱하면 그것이 y라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x, y는 r 코사인 오메가 t, r 사인 곱하기 사인 오메가 t였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군요. 됐죠? 자, p, x, y가 t는 0에서 r, 0이 있었으니까 자, 시작은 r, 0 따라서 t가 0이면 r 맞죠? 코사인 0 1이니까 t가 0이면 사인 0은 0이니까 0. 잘 맞아 들어가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 시작을 x축의 양의 방향 그 꼭지점 교점에서 했다면 그냥 그때 각에다가 코사인 셀이고 사인 넣어서 쓴 게 xy 좌표예요. x는 코사인 머시기, y는 사인 머시기. 반지름의 길이가 있다면 반지름 곱해 주시고 항상 원위의 점은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매개 변수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특히 미적분에서 꽤나 자주 보게 될 거니까 반드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언제? 시작을 넣어서 해야 돼. 0일 때 0이라는 각이 점점 돌아가야 돼. 여기서는 세타가 WT였어. 오메가 T였으니까 세타 자리에 오메가 T 써준 거예요. 속도와 속력을 구해봐라. 속도, 속력 Vx, Vy는 어떠냐? 미분해. 그럼 R, 오메가, 사인 오메가 T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고요. R,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죠. 이게 그냥 하나의 속도입니다. 속도. 와, 속도 짜증나네. 속력은 근데 좀 재밌어. 재밌나요, 이게? 자, 루트. 이게 재밌어, 임마?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여기 제곱하면 사인 제곱 오메가 T? 너도 R 제곱 오메가 제곱 묶어내면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아, 제곱의 합은 1이네. 이 정도는 재밌지. 슉 날아가면 R 오메가의 그 절대값이긴 한데 R 또 양수인 값이고 오메가도 뭐 지금은 양수인 값일 거로 주어져 있었으니까 R 오메가라는 일정한 속력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간이 지날수록 오메가라고 일정한 각을 이렇게 움직였다고 제가 분필도라는 속도가 일정하니까 이 점에서의 각각에서의 속력도 그냥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위를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면 뭐라 불러? 등속도 운동이라고 부르나? No. 등속력 운동으로 부르고 대신에 운동 방향은 매시간 바뀝니다.
여기서는 일로 움직이는 게 여기서는 절로 가고 여기서는 절로 가고 여기서는 절로 가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옛날에 한번 대학에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대학 논술에서 다음 등속도 운동하는 운동에서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실수인 거지, 교수님이. 문제 내는 교수가 또는 조교가 실수로 낸 거죠. 등속력 운동하는 원운동에서 이렇게 맞는데 등속도 운동하는 다음 운동에서라고 했던 겁니다. 등속도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문제는 모순이다. 해서 답을 쓴 사람 또 100점 처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논술이니까. 논술의 결과는 자기네들이 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약간 그 괴담 같은 게 들려오는 건데 논술이 그런 게 꽤 있어. 왜냐하면 워낙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논술 시험의 최대 단점이야. 내가 왜 합격했는지도 몰라요. 합격해도 왜 합격인지 잘 몰라. 나 그따구로 썼는데 합격인가? 그따구로 써도 합격은 합격이야. 나 잘 쓴 것 같은데 왜 불합격이지? 들고 가서 저 왜 불합격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네 시험지만 보여주면서 이래서 불합격이다. 다른 애들은 다 저보다 잘 썼나요? 그건 네가 알 거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답안은 공개되나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문제가 나중에 공개되는 편이거나. 그래서 옛날 논술학원 같은 게 이랬어. 갔다 온 애들 있잖아. 예를 들어 이 3명이 논술을 치러 갔다 치자. 그러면 여러분이 학원에 다시 돌아와서 3명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우리 무슨 문제 풀었는지 기억나? 이따위 수준으로 복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떤 문제 풀었는지, 야 이거 여기서 등속도 아니었냐? 등속역인데 등속역이겠다 하면서 속도 기억나? 10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10루트 2였어. 맞나? 이지랄하고 있다 3명이서. 그래서 문제를 복구해서 만들고 선생님이 다시 보면서 숫자를 정확하게 체크해가면서 만드는 게 옛날 논술 문제 복구였어요. 공개를 안 해주니까. 10년 전엔 그따고 했다. 공개도 언제? 논술 시험 12월달, 1월달, 2월달 불이 나게 쳐놓고 공개는 언제쯤에 6월달에 슬쩍 올라오고 이럽니다. 이미 다 끝났고 다 해결됐는데 모범 답안이라는 걸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보통 학생들이 쓴 것 중에 제일 잘 쓴 거 이 정도면 합격선이다 하고 보여주는 정도로 옮겨주는 건데 제일 잘 쓴 애께 올라오니까 그만큼 써야 합격하는 건지 얼마나 내가 못 써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왜 불합격을 했는지가 공개가 투명하게 좀 안 되는 편이에요.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논술은 옛날에도 별로 추천하는 전형은 아니었고요. 개인적으로 되게 잘하는 애들이 다른 건 좀 부족한 애들이 이런 능력이 좀 뛰어난 애들이 하는 전형이었지. 요새 니들 같이 내신 준비하고 이런 애들이 논술까지 준비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수학 관련된 거는 좀 지금 준비하기는 별로 그렇게 재밌는 전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RW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거지. 그냥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 등속도인데 등속력인데 잘못 나왔나 보다 하고 도로 그냥 풀었는데 한 놈이 이게 비범하게 니는 등속도니까 이 문제 똥강아지 같은 문제다. 잘못된 문제다. 풀 필요가 없다 하면서 이 문제는 모순이므로 풀지 않았음 이렇게 써도 넘어가 줬다는 거죠. 중요한 건 진짜로 넘어간 건지. 근데 그런 비범한 답을 쓴 게 다른 문제를 하나도 못 풀었을 리는 없거든. 다른 문제를 그럴듯하게 풀어놓았거나 또 가히 잘 풀어놨으니까 교수님 이 새끼는 이거 똑똑한 친구네 하면서 데리고 온 거지. 다른 거를 제대로 쓰지 못했는데 그걸 썼다고 해서 점수를 100점 받고 뽑혔다?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멍청이일 뿐 이렇게 코멘트를 달면 그만인 거죠. 아하, 그지? 자, 전피의 시각 t에서 가속도와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봐라. 가속도? 한 번 더 미분하자고. 널 미분하면 어떻게 돼? 널 미분하면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코사인으로 다시 바뀌고 오메가 t 마이너스가 생겨나면서 R 오메가의 제곱 사인 오메가 t입니다. 이게 가속도고요. 잘 구했나요? 잘 구했네. 또 가속도의 크기 가속력이라고 그냥 써버릴게. 위에와 똑같은 의미로 R 제곱 오메가 4제곱에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은 1이니까 오케이. R 오메가 제곱이라는 값으로서 일정한 가속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10단원, 11단원, 12단원을 다 풀어볼까면 여러분 나한테 할 거니까 10단원이나 11단원부터 일단 확실하게 풀어오시고 그 다음 휴강 때 12단원까지 마무리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일단 그 부정적분이랑 할 수 있으면 치환적분, 부분적분까지 하루 만에 좀 설명을 할게요.